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미증시를 비롯해서 선물 시장이 대체 휴일을 맞아서 휴장을 합니다. 2022년에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가파른 금리 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이 연준이 언제까지 얼만큼 금리 인상에 나설지 궁금해했는데요. 2023년 올해는 부디 그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고 검은 토끼의 해처럼 여러분들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껑충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에 신세계 리턴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2023년 새해 첫 방송은 성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됐습니다. 댁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요. 그 혼란스러움이 2022년을 넘어서 23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제가 22년에 계속 강조드린 대로 23년은 경기 하강 혹은 경기 침체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수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란톡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는데요. 노란톡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증시 그리고 선물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표는 작아요. 지표는 이제 적습니다. 몇 개 없는데 항상 그 달의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주예요. 첫 번째 주가. 그리고 2023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23년은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22년이 제가 노동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드리는 이런 1년이었다라고 하면 23년은 이제 그게 현실로서 나타나줘야 되는 현실로서 나타나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스팟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10시 45분에 일단은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제조업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 일단은 중심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지금 어떻게 경기에 반응을 하는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지금 항생 홍콩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위드 코로나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명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 방역 체계를 미국이 지난달 12월 15일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자,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죠.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고 3기 집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제로 코로나를
끝까지 가지고 갈 그런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에 탈피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드 코로나로 일단은 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중국 내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폭증하는 이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폭증하는 게 2년, 벌써 여러분 코로나 발발한 지 2달 있으면 3년째입니다, 여러분. 그죠? 벌써 한 2년 전쯤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 여러 각국에서 나타났던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런 결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스무스하게 일단은 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폭증을 할 것인데 세계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뭡니까? 세계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데 단점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기는 한데 여러분 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세계적인 부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일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 화요일에 10시 45분에 있으니까 요거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로 일단 넘어가 보면 목요일 날 제조업 24시입니다. 이때도 미국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24시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PMI 일단은 있고요. ADT 비농 일단은 있고,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느냐? 세 개를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표 정리를 한번 한 2주 전에 해드렸죠, 여러분. 어떤 지표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힘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지금은. 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ADT 비농, 그리고 PMI 전부 다 중요 지표는 맞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동반하는 이런 지표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과 상승을 동반하는 지표는 금요일 날 보시는 비농 지표와 실업률 지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특히나 이 노동시장에 관한 지표. 2023년은 노동지표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노동지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와 물가 지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됐어요.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느냐, 그리고 미국 내 소비 지출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향배가 결정됐기 때문에 뭡니까? 소비와 물가 지표에 2022년 중심을 두셨다라고 하면 2023년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와 물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확연히 일단은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제가 경기순환 사이클 오늘도 보여드릴 건데 뭐죠? 그 다음에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뭐다? 노동지표다. 노동지표 중에서 제 1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실업률. 네.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비농지표를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핵심적인 것, 우리가 이제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끝판왕은 뭡니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뒤에서도 제가 실업률 자료를 지금 가져왔고, 실업률에 관해서도 일단 조금 뒤에 제가 시장 이슈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셀 겁니다. 그죠? 노동시장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침체를 빨리 겪느냐 늦게 겪느냐, 침체의 강도가 깊느냐 낮느냐, 과연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이 노동시장까지 먹혀 들어가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 이 두 개의 지표고, 2023년에 단 하나의 지표를 뽑으라고 하면 그럼 뭡니까? 실업률을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센 지표는 아니에요. 중요 지표지만 센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말 톡하면 톡 건들면 진짜 팡 터질 만한 그런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지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지표의 흐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일단은 넣어두시고 지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 매매에서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는요. 이거는 절대로 제가 안 건드리고요. 요 3개 같은 경우에도 지표 매매는 제가 지양하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안전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표는 작지만 지표의 수는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2023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2023년을 뒤흔들 만한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서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점검, 시장 일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키워드 실업률 그리고 이제 고용이 되겠다라고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휴장이지만 내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쉴 수가 없죠. 이 주요 상품들의 흐름 먼저 복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차트 일단 좀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자 차트 작도를 일단 좀 해볼까요? 작도해보면 자 여기 고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일단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조금 튀었고 자, 이 다음에 여기로 일단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 자, 이 라인입니다. 다시 직선을 좀 제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한 번, 두 번. 800 라인 하고요. 지금 10484 전에 전저 라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PPT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10800 라인은 일단은 좀 깼고요. 조금 크게 볼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10800 라인은 지금 일단은 깼습니다.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두 자리입니다. 요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10800 라인은 일단은 깼어요. 일단은 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에는 음봉 도치로 일단은 나왔지만 일단 요거 양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정말 가까스로 천운으로 일단은 이 두 번째 라인은 건들지 않고 밑꼬리를 그리면서 매수 쪽으로 일단은 붙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자, 하지만 지금 보면 5일선과 21선이 완전히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지금 이틀 동안 일단은 올랐거든요. 이틀 동안 지금 양봉 크게 그리고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위쪽으로 일단은 붙었죠. 요 두 개의 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나 어떤 재료들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발 매수세.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연내 최저점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반발 매수세로서의 상승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지금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타랠리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조금은 있다. 이번 주까지가 일단은 산타랠리의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산타랠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1월 첫째 주를 일단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불씨가 완전히 거의 꺼져 있는, 사실은 거의 꺼져 있는 산타랠리가 조금 시작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시장이 만약에 위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일단 갑니다. 일목 하단이죠. 11,300 라인. 11,300 라인까지는 일단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고, 자, 제가 이런 매매는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 기술적으로는 지금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 후에는 뭡니까, 여러분? 큰 상승을 동반을 한다. 일단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 봉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쓰리봉인데 일단은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전저점 이 라인을 이탈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11,300라인까지 다음 주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지표죠. 예, 아무래도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정말 톡하고 건드리면 팡하고 터질 만큼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목 하단까지 가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목 하단을 지지하면 이게 또 일목 하단의 저항대죠. 저항대를 깨면 이게 또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요 라인 하나하나 600 라인 하나하나 600 라인까지 일단은 다음 주까지 가는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저는 크게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1,300 라인, 11,300 라인 지지를 받으면 11,600 라인까지 가는 이런 그림이 다음 주에 일단은 그려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고 골드 한번 갈까요? 네. 네. 자, 골드는요, 여러분. 제가 2020년 차트부터 일단은 일봉을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데칼코마니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과 지금 보세요. 요 부분. 오, 비슷하네요. 예. 완전 똑같죠? 네. 네. 이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재미말로 무속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뭐냐?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그 우연의 일치조차도 패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패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건데 제가 1년 전부터 차트를 반으로 나눠드려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똑같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음 부분은 뭐죠? 여기입니다, 여기.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한 다음에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살짝 더 상승을 한 다음에 박스권을 똑같이 이렇게 형성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만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일단은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2023년에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피셜로 미국 경제국에서 일단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제일 큰 가능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의 큰 하락, 그러니까 골드 시장의 큰 하락입니다. 왜요? 미국 시장이 일단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지수와 골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떤 침체, 하강이 온다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골드는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것이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박스장, 어느 정도 이런 박스장을 형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침체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정도고요. 자, 여기가 한 5월 달 정도라고 쳤을 때 여기가 8월 달입니다. 그죠? 한 3개월 정도. 그죠? 자, 지금 1월입니다. 3개월 정도 후라고 하면은 4월에서 6월 정도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경기 하강이나 침체가 올 때는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이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이 박스장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일이 문제인데 네. 지금 쭉 보시면 자, 일단은 하락장이죠. 조금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네요. 네네.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는,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쌍봉 그리고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까지 일단은 좀 보이고 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힘의 논리인데요. 그 수요와 공급의 힘의 논리인데 60달러 선까지 누군가는 지금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60달러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 석유를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달러 위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정유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60달러대로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요. 누군가는 6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2023년에 이런 힘이 굉장히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7.1에서 7.3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다.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한 다음에, 그죠? CPI도 피크아웃을 이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PI가 피크아웃을 한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달러, 90달러를 넘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70달러 유지, 여기죠? 이 룸에서 일단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 6, 70달러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6, 70달러를 위로 깨려는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의 어떤 힘의 겨루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매매는 하셔도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룸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70에서 80달러 이 룸 안에서 움직일 거고, 어떤 또 이슈와 뉴스가 나와서 오일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튈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고, 자, 수요 측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면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걸로 해서 밑으로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공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 이슈가 제일 컸죠.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급에 의한 문제로 인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기사를 보시고, 아, 이게 수요에 의한 것이다, 경기 침체에 의한 것이다, 공급에 의한 것이다, 전쟁이나 아니면 산유국들의 공급 정책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방향성을 일단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헷갈린다. 초보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아래 보이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셈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휴장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가 새해 첫날 1월 1일이었죠. 새해 첫날 오전 7시에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무료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 새해 첫날 정기 잘 전달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강의 좀 어떠셨어요? 어저께 오전 7시부터 예. 약 한 3시간 40분 동안 대단하시네요. 네, 온라인 강연회죠. 온라인 네. 강연회를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예. 그리고 추웠고 해서 온라인 강연회를 했는데 한 200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네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고요. 예. 감사드리고 네.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 특강을 할 때 거의 한 100여 분 정도 일단은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거든요. 100여 명이요. 열기가 또 뜨거웠네요. 네네. 근데
어저께 200명 정도 들어오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원이 더 늘었어요. 네. 더 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많은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예. 어떤 말씀 드렸냐면 미국의 20년 전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그리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제가 일단 해드렸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냐.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안 오거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시간 가졌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온라인 강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료 강연회 함께 해주신 또 새해 첫날을 맞아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이제 앞으로 성공투자 이어가겠다 단단히 각오를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물 아닌 선물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산타랠리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스터님이 산타로 나서셨네요. 네, 제가 일단 산타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 11월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11월부터 제가 어떤 차트를 봐드렸습니까? 유럽장 차트를 일단 좀 많이 봐드렸죠. 그러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법 교육이나 기법에 관한 어떤 차트에 관한 이런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고 특히나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니즈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진입과 청산에 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드리고 있고 금요일도 제가 특강으로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노란 톡방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육 영상을 일단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노란 톡방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기법들 차트의 분석 그리고 진입과 청산 어떻게 진입을 하면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실전적으로 HTS 컨트롤 뭐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을 일단은 좀 만들었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첨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영상도 일단 제가 좀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다 많으실 건데 항상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맞죠?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의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시고 기술적 분석으로 작은 프레임에서 실전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전부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일단 많이 해드리고요. 이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축적시킨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증정을 일단은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 정말 대박의 한 해 되시라고 저희가 일단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이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노란톡 방에 입장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해주신 이 마스터 플랜 강의, 기법 강의를 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2023년은 또 성공 투자의 한 해로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죠. 2022년 한 해는 굉장히 또 투자자분들께 힘든 한 해였는데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시장이 이어지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작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33%나 급락을 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신년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신년 랠리를 말씀하셔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신년 랠리는 살짝만 있고 살짝만 있고 없을 거다가 일단은 주요 포인트. 약간의 기대감만 주는 정도인가 보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작년 7월에 왔었죠.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장이 조금은 10,000포인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시장이 좀 반짝 올랐다가 박스장으로 유지하다가 경기 침체의 선언으로 아마 10,000포인트를 다시 깨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자, 자료 일단은 좀 보실까요? 2022년 한 해 보면서 올해를 한번, 내년이 아니죠, 올해입니다. 23년 한번 우리가 예측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이 33%가 빠졌고요. S&P가 마이너스 19, 역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로 일단은 뭐 다우는 선방을 했고요. S&P도 일단은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죠. 자, 근데 나스닥이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방송을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아직은 이제 초보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산업군이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술주들은 여러분들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벤처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갖고 있어도 은행 대출이 굉장히 잘 되던, 법인 은행 대출이 굉장히 잘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자,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 그리고 신생 기업들은 어차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중심, 그리고 신생 기업 중심, 그리고 코스피 시장, 그리고 S&P 시장을 가기 위한 어떤 전초의 역할, 전초의 그런 사다리 역할의 밑에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들이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일단은 많아지죠. 이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산업군은 굉장히 많이 조금 하락을 하는 게 맞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3%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잘 와닿으실 겁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자, 2000년과 2008년과 지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약 한 33% 정도 빠졌죠. 자, 그 다음에 2008년 뭡니까? 모기지 사태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40% 빠졌고요. 이때가 언제죠? 자, 닷컴 버블,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입니다. 자, 이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거의 30% 빠졌고요. 이때는 뭐 미국이 망할 뻔했죠. 40% 빠졌고요. 지금도 지금 뭡니까? 33% 정도 빠졌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뭐예요? 2000년과 2008년과 일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미국이 그래도 지금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자,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닷컴 버블, 이때도 우리 닷컴 버블 왔었죠? 닷컴 버블,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이 정말 망할 뻔했던.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비슷한데 미국이 이 정도로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죠. 그렇죠? 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뭡니까? 미국은 아직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한 나라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큰 위기는 겪을지라도 그게 2000년 초나 특히나 2008년에 이런 큰 경제 위기, 큰 금융 위기, 나라가 정말 뒤 흔들릴 정도의 그런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 침체나 하강은 올 수 있으나 그런 큰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미국의 경제는 펀더멘탈이 강하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여실히 일단은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사이클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일단은 구분을 질 수가 있다. 자, 1번 시장과 2번 시장. 색깔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1번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번 시장. 자, 그리고 자, 여기가 3번 시장.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4번 시장. 잘 보이시나요? 네, 4번 시장.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은요, 딱 이거 4개만 아시면 됩니다. 4개만 아시면 돼요. 왜냐, 다 똑같아요. 어떤 이 하락의 강도, 그리고 이 상승의 강도, 상승의 폭,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기 사이클을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요겁니다. 요거거든요. 딱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역. 지금은 어느 파트다? 이 파트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일단은 정점을 찍고 경기가 과열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뭡니까? 시장을 하락시킨다. 여기까지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소비와 물가 지표의 하락. 그렇죠? 소비와 물가 지표의 하락이 일단은 나타나고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이, 그리고 2023년의 시장은 뭡니까? 이번의 시장이 될 것이다. 하락의 장입니다. 하락의 장. 경기 하강 혹은 경기 침체에 2023년이 일단은 도래할 것이다. 이게 경기 사이클이 밑으로 가다가 0에 수렴하지 않고 바로 올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극히.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하는, 0에 수렴하는 이 선을 무조건 깨게는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하나 다시 그려드리면 중요한 건 뭐죠? 페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0에 가깝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온다. 이 폭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을 보는 이 폭의 차이일 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제로에서 밑으로 깬다. 경기 하강이 된다. 뭐 침체가 난다. 이거는 이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2023년은 어디입니까? 일단 미국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미국의 2023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점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저점이 피봇이다. 페드의 피봇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게 진정한 피벗이다.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4번까지 쭉 끌어올릴 것이다.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3번으로요. 3번으로 같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번, 4번 끊어보셔도 상관없고요. 3번을 그냥 길게 이어서 보셔도 돼요. 3번을 굳이 설명해드리자면
경기가 지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경기를 상승시키는 회복기입니다. 회복 시장에 돼 있죠?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한 1년 전, 2년 전에 미국과 같이 돈을 막 쓰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제가 좋아지는 상향시장. 3, 4번으로 구분하셔도 되고 3번과 4번을 그냥 하나로 이어서 경기 회복기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2023년은 일단은 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2023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은 살아야 할 1년입니다.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14개월 주기설, 20개월 주기설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향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 뭡니까? 이제는 노동시장을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는 소비와 물가의 하락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노동시장이 깨지는 것. 특히나 뭐를 보셔야 된다? 실업률 보셔야 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고, 자,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저점 찍고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현물 가지신 분들은 이 저점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을 잘 봐야 된다. 자, 실업률로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실업률입니다. 2022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노동시장 많이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된다? 실업률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 시점이 뭡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곡소리가 나올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실업률 제가 제시해드린 게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4.5에서 5% 정도. 미국 기준으로 4.5에서 5%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야 뭐예요? 일단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페드가 판단을 하는 구간이 4.5에서 5% 정도다라는 겁니다. 왜 4.5에서 5% 정도인지는 제가 3, 4번 정도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예요? 3.7%입니다. 자, 실업률 3.7%.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의. 자, 1950년도부터 제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의 최저치예요. 최저치입니다. 예, 최저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단단한 노동시장, 이 정말 단단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깨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죠. 예, 우리가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뭡니까? 지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적죠. 너무 작습니다. 이민 정책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기간에. 그렇죠? 은퇴한 사람들 끌고 와서 다시 일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의외로 이 실업률이 굉장히 큰 파트인데 실업률이 잘 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실업률이 안 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잡히기는 잡히는데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포커스 하나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실업률 높여야 됩니다. 노동시장 깨야 됩니다. 그래야 침체든 하강이든 빨리 오고요. 페드가 그거 확인하고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업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4.5에서 5%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의 실업률과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서 페드가 피벗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올해 시장의 흐름 마스터님이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CNBC에 따른 이제 나스닥 지수가 4분기 연속해서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얼른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 시기가 얼른 찾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선물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좀 볼까요? 네, 차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면 네. 환율 1,500원대까지 간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어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조금 좀 내렸나 싶었는데 네, 다시 사실 이제 올라오네요. 거기에 저는 동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잘 버티고는 있으나 지금 1,200원 후반대까지 좀 네네. 내려선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잘 버티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이 깨지는 그 기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게 느려요.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있죠. 이민자 문제도 있고 은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노동시장을 분석하기엔 좀 많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실업률이 너무 단단하고 의외로 지금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지금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한테 다음에 일단은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제가 작년에 금리 인상이 4% 이하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 틀린 이유 그리고 왜 4% 이상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셔도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23년에는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아마 커질 겁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61선 아래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1년 내내. 몇 번? 요거 딱 한 번, 요거 두 번. 다 위로 올라탔고요. 다 밑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선들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다 꺾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전저점을 일단은 다시 상회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1월 달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선견 마스터의 2023년 새해 맞이 이벤트,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기법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고 또 함께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일단은 증정을 조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 기법을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뭐 10개, 20개, 30개 저도 강의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못 보십니다. 기억 다 못 하시거든요. 자, 공부는요, 여러분 정독이 아닙니다. 다독입니다.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10가지 강의를 하나씩 보시는 것보다 1시간짜리 강의 하나를 10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큰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많이 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육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란 톡방에 지금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증정을 하고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남부럽지 않은 계좌 수익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마스터 플랜 기법 강의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